관 뚜껑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분 아직 보내면 안 됩니다. 아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빨리 마무리합시다. 하지만 장례 지도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관 앞에서 드러난 진실은 가족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눈을 뜨면 먼저 허리를 폈습니다. 아프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아파도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살면서 배웠습니다. 주방에 들어서면 국부터 올렸습니다. 사골을 고아서 육수를 냈습니다. 그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지면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순자 씨가 식당을 연 건 32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준 6살, 둘째 딸 지영 4살, 막내 현수 겨우 2살.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순자네 설렁탕이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국밥 2그릇 팔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교는 보내야 하니까. 그 한마디가 이유였습니다. 민준이 고등학교 들어가던 해 가게가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이 생겼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저 집 사골이 진짜야. 새벽부터 끓인다고. 주인 아주머니가 엄청 부지런해. 순자 씨는 그 말들이 좋았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증거 같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내가 버티고 있다는 증거. 민주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지영은 씩씩했습니다. 현수는 좀 느렸지만 착했습니다. 셋 다 대학에 보냈습니다. 민주는 서울 4년제. 지영은 간호학과. 현수는 지방 전문대. 학비는 전부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순자 씨의 손이 그 학비를 만들었습니다. 갈라진 손등, 굳은 살 박힌 손바닥, 뜨거운 국물에 데인 흉터. 그게 새 아이의 졸업장이었습니다. 민준이 결혼한 건 31살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수진이라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순자 씨는 느꼈습니다. 눈빛이 좀 차갑구나. 그래도 아들이 좋아한다니 받아들였습니다. 예단도 깎지 않았습니다. 혼수도 맞춰줬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도왔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수지는 꾸벅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는 늘 딱 한 번이었습니다. 2번은 없었습니다. 지영은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말마다 들렀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무릎은 안 아파? 현수는 부산에 살았습니다. 취직이 잘 안 됐습니다. 가끔 돈을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보냈습니다. 말없이. 식당을 정리한 건 72이 되던 해였습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릎이 계단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허리를 펴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버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주방에서 쓰러졌습니다. 혼자 일어났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한테는 들켰습니다. 엄마 팔에 멍이 왜 있어? 넘어졌어. 별거 아니야. 언제? 어제. 지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제발. 민준도 그 무렵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쉬셔야죠.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식당 정리하시고 제가 모실게요. 뭘 모셔? 엄마 혼자 있으면 제가 걱정되잖아요. 순자 씨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아직 자식이 챙겨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식당을 내놨습니다.
권리금 포함해서 2억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40년짜리 식당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 순자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주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솥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국자를 만졌습니다. 가스 밸브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면서 생각했습니다. 잘 살았다. 통장에 2억 3천이 들어온 날 민준이 저녁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고깃집이었습니다. 수진도 왔습니다. 고기를 구워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관리? 은행에 넣어두시면 이자도 별로 안 나오잖아요. 제가 좀 굴려드릴게요. 요즘 좋은 상품들 있어요. 순자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굴리다가 잃으면 어떡해.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엄마.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 드릴 수 있어요. 옆에서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이쪽은 좀 알아요. 믿고 맡겨보세요. 순자 씨는 고기를 씹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얼굴을 보니까 그냥 믿고 싶었습니다. 알겠어. 잘 해봐. 감사해요, 엄마.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환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웃음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통장을 넘기던 날 민준이 직접 은행까지 왔습니다. 제가 관리하기 편하게 공동 명의로 해놓을게요. 공동 명의? 네, 그래야 제가 입출금을 할 수 있거든요. 엄마는 일일이 은행 안 오셔도 되고. 그 말이 편하게 들렸습니다. 은행 가는 게 무릎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꿈을 꿨습니다. 돈이 물처럼 흘렀습니다. 손으로 잡으려 했습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꾸 손가락 사이로 새 나갔습니다. 깼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별 꿈을 다 꾸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잘 계시죠? 응. 돈은? 잘 운용 중이에요. 걱정 마세요. 3달째도 같은 대화였습니다. 4달째도, 5달째도, 6달이 되던 어느 날, 지영이 들렀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요즘 이상해. 왜? 내가 오빠 집에 갔다가 들었어. 누군가랑 전화하는데 빚 얘기하던데. 순자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빚? 잘 모르겠어. 근데 목소리가 낮더라고. 숨기는 것 같았어.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엄마, 민준이가 그런 애가 아니야. 지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에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저렇게 오빠를 믿을까? 평생 저렇게 믿다가 상처받는 건 언제나 엄마인데. 그로부터 2달 뒤 순자 씨가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어지럽더니 쓰러졌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전화를 받은 건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가 왔습니다. 민주는 2시간 뒤에 왔습니다. 많이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지영이 물었습니다. 일이 좀 있었어. 민주는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의식이 없는 엄마를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안 좋으시네. 지영은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슬프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사가 보호자를 불렀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살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담담했습니다. 지영은 옆에서 흐느꼈습니다. 현수도 울었습니다. 민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지영은 병실에 남았습니다. 새벽에 지영이 복도에서 민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엄마 상태 좀 알려줘.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돼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나 좀 처리할 게 있어서. 처리할게. 지영은 그 단어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지영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 지영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준이 그날 밤 간 곳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메모리얼 장례식장.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장례 지도사 앞에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세요. 미리 알아보려고요. 지도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세요? 의식이 없어요. 의사가 72시간이 고비라고 해서. 아, 그러시군요. 어려운 시간이시겠네요. 빨리 준비해 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지도사는 내심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선 손을 떨거나 눈이 붉어지거나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동산 계약하러 온 것처럼. 빈손은 어떻게 할까요? 작게 해도 돼요. 조촐하게. 식장 선택하시고 날짜는 이번 주 안으로요.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미리 잡아두는 거죠. 나중에 자리 없으면 어떡해요? 지도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확정은 좀 더 기다리시는 게. 그냥 잡아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도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날짜가 찍혔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병원에서 살아 숨쉬던 그날. 민준은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다 해놨어. 수고했어. 은행은 내일 아침 일찍 가야 해. 알아. 준비해놨어. 잘 됐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병원에 잠깐 들렀습니다. 지영과 현수가 병실에 있었습니다. 오빠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지영이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 전화 안 받던데. 잤어. 피곤해서. 그리고 10분도 안 돼서 나갔습니다. 나 볼 일 있어서. 어딜 가? 곧 올게. 민준이 간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을 들고. 공동명의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창구에서 말했습니다. 출금하려고요. 얼마나요? 전액이요. 2억 3천만 원. 그중 이미 6달 동안 빠져나간 돈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금씩 빼갔습니다. 200, 300, 500. 처음엔 작은 단위로. 나중엔 1,000만 원씩. 잔액은 3,4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날 전부 출금했습니다. 수진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14만 원이 됐습니다.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다음날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명의 종신보험 해지하려고요.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필요 없어서요. 보험 가입자 본인이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의식이 없으셔서. 그러시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보내드릴게요.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머니 도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쓰던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나왔습니다. 1200만 원. 그것도 수진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빌라. 작은 곳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사놓은 것. 시세가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법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예 이전 빨리 해주실 수 있어요? 사유가요? 증여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시겠다고 해서요. 증여자 본인이 계셔야 하는데요. 어머니가 입원 중이신데 서류는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필요합니다. 다 있어요. 서류가 위조였습니다. 인감도장은 몰래 만들었습니다. 서명은 흉내 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법무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는 민준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이 모든 게 사흘 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사흘 동안. 그런데 어머니가 눈을 뜬 건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순자 씨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많이 놀라셨죠? 내가 얼마나 있었어? 나흘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지영이 달려왔습니다.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엄마. 울었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현수도 왔습니다. 셋이 병실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민준 연락은 오후에 왔습니다. 엄마 깨셨다고요? 지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빨리 와. 알았어. 민준이 병실에 들어선 건 저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놀란 건지 당황한 건지 반가운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깨셨네요. 응. 많이 좋아지셨겠네요. 아직 힘들어. 민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 통장 좀 보여줘.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요? 궁금해서. 지금 그게 중요해요? 몸이 먼저잖아요. 보고 싶어. 민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열려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숫자 보시면 머리 아프셔. 내 돈인데. 엄마 제가 관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여달라는 거야. 민준은 일어났습니다. 나 오늘 좀 피곤해요. 다음에 올게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지영이 순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통장 줬어? 관리해준다고 해서. 얼마나? 전부. 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부? 왜? 뭐가 이상해? 지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인터넷 뱅킹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계좌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함께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잔액 14만 1,500원. 순자 씨는 화면을 한참 봤습니다. 이게 맞아? 맞아요, 어머니. 창구 직원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출금 내역 보여드릴까요?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한 줄씩 읽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 수신인은 전부 같았습니다. 이수진, 민준의 아내. 순자 씨는 종이를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빼돌린 거야. 오빠가 몰래 다 빼간 거야. 엄마. 순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먼저 물어보자. 물어봐서 뭐가 달라져? 그래도 엄마는 왜 맨날 오빠 편이야? 지영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오빠가 다 해먹는데도 엄마는 왜?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밖에 나와서 지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속이 터졌습니다. 엄마가 불쌍해서 아들한테 2억을 다 털렸는데 아직도 아들 편을 드는 게.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왜? 엄마 통장 다 뺐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역 다 봤어. 이수진 계좌로 다 이체됐던데. 내가 관리하는 거잖아. 운용하는 거야. 운용이라고? 응용하다가 잠깐 계좌 옮겨 놓은 거야. 문제 있어? 오빠, 그게 말이 돼? 나한테 따지지 마. 엄마가 허락한 거야. 엄마가 의식 없는 동안 빼간 거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나 오빠한테 이상한 거 들었어. 지금 얘기 가능해? 지영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야, 뭘 들었어? 현수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엄마 집도 넘겼대.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영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다. 현수의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오빠가 엄마 집 자기 명의로 넘겼어. 나 등기부 봤어. 어떻게 봤어? 오빠가 나한테 자랑했거든. 재산 정리 잘 해놨다고. 자랑을? 응. 근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나중에 등기 조회해 보니까 진짜더라고. 지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잠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등기부를 직접 열람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했습니다. 어머니 명의 빌라. 소유자 항목에 박민준. 날짜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당장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몸이 약했습니다. 충격을 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감출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지영아, 집은 어떻게 됐어? 내 명에 맞지? 지영이 멈칫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몸 회복이 먼저야. 왜 말을 돌려? 뭔가 있구나. 집도 없어진 거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오래. 아무 말 없이.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내가 집 준다고 했대? 위조야, 엄마. 엄마가 의식 없던 때 서류 꾸민 거야. 내가 도장 찍은 적 없는데. 응. 그러니까 위조야. 그 새끼가. 처음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욕을 한 건. 지영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퇴원을 했습니다.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빌라 열쇠가 맞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바꿔놨습니다. 순자 씨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집, 자신의 이름으로 수십 년을 살던 집, 그 앞에 서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엄마 집 자물쇠 왜 바꿨어? 관리하려고. 관리?
엄마가 들어가야 하는데. 엄마 퇴원하셨어? 응. 지금 문 앞에 서 있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무슨 소리야? 여기가 엄마 집이잖아. 지금 명의는 내 앞으로야. 내가 관리하는 거야. 명예 이전은 위조야. 엄마가 도장 찍은 적 없어. 지영아, 흥분하지 마. 이건 법적으로 다 맞게 한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앞 계단. 앉아서 말했습니다. 지영아. 응, 엄마.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내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냐? 지영은 엄마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소파 하나. 거기 엄마를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왜 이러는 거야? 그 애한테 내가 뭘 그렇게 못해줬길래. 엄마 자. 잠이 안 온다. 그래도 눈 감아.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자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눈을 뜨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6살. 아빠 장례식 날 울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슬프지 않아? 슬픈데 안 울어도 돼요. 그때는 그게 대견해 보였습니다. 씩씩하다 생각했습니다. 민준 12살. 학원비 달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가 없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드릴게요.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기특해서. 민준 25. 취직하고 처음 받은 월급으로 외식을 했습니다. 엄마, 앞으론 제가 챙겨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가 왔구나.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그게 다 거짓말이었나? 아니면 진심이었다가? 돈이 보이니까 바뀐 건가? 순자 씨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사문서 위조 재산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으시면. 통장 내역이랑 등기 부등본이 있어요. 인감 위조 부분이 핵심입니다. 병원 기록이랑 입원 날짜 대조하면 되겠네요. 어머니가 의식 없던 날이랑 서류 작성일이 겹쳐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 무렵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다 설명할게요. 한번 만나요. 순자 씨가 그 문자를 봤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지영한테 핸드폰을 줬습니다. 만날 거야? 응. 왜? 들어봐야지. 설마 이유가 있겠지. 엄마는 왜 아직도. 그래도 내 아들이야. 만남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지영도 따라갔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돈을 좀 무리하게 투자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얼마나? 거의 다요.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은? 그건 제가 관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가 집 줬어? 내가 도장 찍었어? 민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 얼마나 챙겼는데요. 이건 저희 몫 아닌가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뭐? 무슨 몫이요? 저희가 장남 며느리로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한 번만 말해봐요. 수진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저도 딸이에요. 저도 엄마한테 뭔가 바랄 수 있어요. 근데 전 안 빼갔거든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조용히 해결해요.
어떡해요? 신고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 집은 다시 넘길게요. 언제요? 언제냐고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가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아들을 봤습니다. 올해 너 무서운 애였구나. 민준이 눈을 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안 울던 거. 그게 씩씩한 게 아니었어. 엄마. 그냥 안 느끼는 애였어. 순자 씨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지영이 뒤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고소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영이 발견하지 못한 것. 장례식장 계약서. 그게 어디 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가 온 건 고소장을 접수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영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순자 씨 따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메모리얼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지영은 처음엔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왜 전화가 오지? 무슨 일이세요?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와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요? 네, 중요한 게 있어서요. 어머님 관련해서. 지영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현수를 데려갔습니다. 장례식장은 병원 근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김준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상담실 문을 닫았습니다. 이걸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몇 장. 서류는 계약서였습니다. 박민준이 서명한 날짜를 봤습니다. 어머니 입원 첫날이었습니다. 지영은 손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따님 오라버니 되시는 분이 그날 밤 와서 계약하셨어요. 장례 계약을요? 네. 엄마가 아직 살아있을 때? 네. 지영은 그 서류를 한참 봤습니다. 현수도 옆에서 봤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네. 제가 직접 상담했습니다.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CCTV 캡처였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상담실에 앉아 있는 장면.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22분. 어머니 입원 첫날 밤. 지영이 물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김준혁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어서요. 그리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업소는 분쟁 대비용으로 상담 내용을 녹음합니다. 당사자한테 고지하고 동의받아요. 녹음이요? 네. 그날도 녹음이 돼 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소리가 나더니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해. 수진의 목소리. 근데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계약이 되나요? 민준. 그래서 미리 해두는 거잖아. 안 일어나실 거야 어차피. 집 넘긴 거 들키면 어떡해요? 걱정 마. 인감 내가 갖고 있어. 엄마가 못 일어나시면 끝이야. 근데 만약 일어나시면? 잠깐 침묵.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녹음이 끊겼습니다. 상담실이 조용했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파일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 서류도요? 복사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장례식장을 나와서 지영과 현수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현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누나. 응. 오빠가 진짜 그런 거야?
응. 엄마가 안 일어나길 바란 거야? 응. 현수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형한테 전화를 한 번도 못 끊어본 막내가 그날 처음으로 엉엉 울었습니다. 지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가 증거 나왔어요. 녹음 파일이랑 CCTV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장례 계약을 했고 녹음 파일에서 명시적으로 인감 위조를 인정한 발언이 있어요. 그건 상당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소 가능하죠? 사문서 위조, 재산 횡령, 그리고 이 녹음 내용에 따라 추가 혐의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바로 고소장 넣을게요. 그날 밤 지영은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다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나오는 동안 순자 씨는 한 번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조용히. 끝까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지영이 기다렸습니다. 신고해. 딱 2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2마디 안에 40년치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혐의는 3가지였습니다. 사문서 위조, 재산 횡령,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경찰이 민준을 소환했습니다. 민준은 처음엔 여유로웠습니다. 오해예요. 다 정상적으로 한 겁니다. 인감 도장은요? 어머니 허락받았습니다. 이번 기간 중에도요? 어머니 의식이 없으셨던 거 확인됐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 그 자신의 목소리. 인감 내가 갖고 있어. 엄마가 못 일어나시면 끝이야. 민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도 함께 소환됐습니다. 수진은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남편이 한 일에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요? 그건 남편이 관리하는 거라 저는 몰랐습니다. 장례식장 상담에도 동석하셨잖아요.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CCTV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지영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영아. 왜? 고소 취하해. 싫어. 형제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 오빠가 먼저 그렇게 했잖아.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가 직접 하라고 했어. 엄마가? 응. 신고하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순자 씨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순자 씨는 받았습니다. 왜? 고소 취하해줘요. 엄마 저 감옥 가면 어떡해요? 순자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가 생각해봐. 내가 감옥 갈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민준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했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법정이 섰습니다. 재판은 5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민준은 초반엔 부인했습니다. 어머니가 구두로 허락하셨습니다. 인감 도장은 위임받았습니다. 재산 이전은 증여입니다. 하나하나 반박됐습니다. 병원 기록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의식불명이었던 날짜, 서류 작성 날짜, 정확히 겹쳤습니다. 필적 감정이 나왔습니다. 위조된 서명, 어머니 필체와 달랐습니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동일인이 쓴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인감 내가 갖고 있어. 엄마가 못 일어나시면 끝이야.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잠깐 눈을 내렸습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심리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검사가 끊었습니다.
혼란한 상태에서 장래 계약을 맺고 부동산 서류를 위조하고 보험을 해지하셨습니까?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지는 끝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내역이 나왔습니다. 수신인 이수진. 금액. 날짜. 총 1억 9,400만 원. 수진의 계좌로. 이 돈이 귀하 계좌로 들어온 건 사실입니까? 네. 몰랐습니까? 남편이 관리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건 알았습니까?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순자 씨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이 옆에 있었습니다. 현수도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준에 대해. 민준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사문서 위조 혐의,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인감도장을 위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불법 이전하였으며 피해자 명의의 재산을 무단으로 유용하였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를 이용한 중대한 신뢰 위반이며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년. 수지는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직접적인 위조 행위에 가담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횡령 공모 혐의는 인정됐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이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를 봤습니다. 순자 씨도 아들을 봤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늦은 말이었습니다. 지영이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자. 순자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을 더 보지 않았습니다. 재산 회복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부동산은 원상 회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빌라는 다시 순자 씨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횡령된 돈은 민준 명의 재산을 가압류해서 일부 회수됐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습니다. 2억 3천 중 1억 4천 정도를 되찾았습니다. 나머지는 민준이 이미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투자 실패, 빚 상환, 사라진 돈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전액 회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출소 후 민사소송으로 추가 청구는 가능합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네? 그 사람 나왔을 때 또 엮이기 싫어요. 1억 4천이면 됐어요. 남은 거 그냥 버린 셈치죠. 지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억울하지 않아? 순자 씨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억울하지. 그럼. 근데 그 돈 받으려고 민준이 나 또 봐야 하잖아. 그게 더 억울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빌라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맞았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자물쇠를 다시 바꿨거든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살던 흔적이 없었습니다. 원래 어머니 물건들만 있었습니다. 싱크대, 낡은 식탁, 벽에 걸린 새 아이 어릴 때 사진. 순자 씨는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민준이 6살 때 사진. 웃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밥 먹을 수 있어? 좀 이따가. 순자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무릎 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지영이 매주 왔습니다.
현수도 부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 왔을 때 어머니가 주방에 있었습니다.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해? 사골. 왜? 먹고 싶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40년 동안 골목을 채우던 그 냄새. 지영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응. 나 식당 다시 하면 어떨까? 지영이 멈췄습니다. 엄마 몸이 괜찮겠어? 작게. 혼자 할 수 있을 만큼만. 가만 있으면 죽겠어. 뭔가 해야 살 것 같아. 지영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눈빛을 봤습니다. 꺼져 있던 게 다시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같이 알아보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4평짜리. 테이블 2개짜리. 간판을 달았습니다. 지영이 물었습니다. 이름 뭐로 해? 순자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영이 웃었습니다. 그게 식당 이름이야? 응. 어때? 좋아. 개업날. 지영이 꽃을 사왔습니다. 현수도 올라왔습니다. 셋이서 작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순자 씨는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그 냄새가 다시 퍼졌습니다. 골목으로.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여기 설렁탕 해요? 네. 얼마예요? 5,000원이요. 싸네. 하나 주세요. 순자 씨는 국자를 들었습니다. 국을 떴습니다. 뚝배기에 담았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국을 내놨습니다. 손님이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다. 순자 씨는 카운터 뒤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하루 테이블 2개가 다 찼습니다. 국이 다 팔렸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응. 나 아직 괜찮은 것 같아.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리고 둘은 작은 가게 불을 껐습니다. 함께. 인트로에서 관 뚜껑이 닫히려던 순간 장례 지도사가 멈춰 세웠습니다. 그의 선택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멈췄습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한 사람의 남은 삶을 되돌려 놨습니다. 끝.